올해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조직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인천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조합장 산선 연임 경력을 지닌 이성권 전 인천축협 조합장, 그리고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희국 홍보과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우선 이 인천과 경기 지역에선 몇 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전 조합장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인천에서는 23개 조합, 65명이 후보자가 이번에 등록을 했고요. 경기 지역은 180개 조합에서 498명이 되는 그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네, 500명 가까이 등록을 했군요. 네. 그 중에서 인천에서는 한 명이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64명이 되겠습니다. 경쟁률을 보면 2.8대 1로 인천은 네. 그렇고요. 네, 인천의 조합장 선거 경쟁률이 평균 2.8대 1. 예, 그렇습니다. 경기 지역은 2.7대 1이 되겠습니다. 네, 2.7대 1 거의 예. 비슷하군요. 예.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그 조합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죠. 뭐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예를 들면 예, 수협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어떻게 분포가 돼 있습니까? 예, 인천의 농협이 지금 16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는 수협이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보면은 산림조합이 또 3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163개, 163군데의 그 농협이 있고 수협은 1군데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또 의외로 많습니다. 경기도는 16개의 산림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천은 23개 조합, 이 경기도는 180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예. 도대체 이 조합장이 어떤 지위이길래 이렇듯 경합이 치열한 겁니까? 사실은 그 조합장 자리가 굉장히 그 높은 자리죠. 그리고 또 권한도 또 굉장히 막강하고요. 또 책임도 그만큼 많이 또 있는 자리가 조합장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합장 임기는 4년이에요.
법적으로 이제 4년이 이게 보장이 돼 있고 또 권한이라 하면은 사실 그 조합 전반적인 일을 전부 다 관할하는 것이 조합장 권한입니다. 거기에 또 이 상호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을 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상호금융사업, 일명 금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이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제도권으로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상임이사가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임이사 임기는 2년입니다. 근데 그 추천권과 어떠한 선임되는 과정이 조합장의 그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평가 제도를 1년 단위로 합니다.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단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자유롭게 발휘를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그 권한까지도 침해하는 그런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용사업에서 상호금융사업에서 상임이사 역할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장이라는 그 자리는 경제사업, 일명 지도사업이라는 그 부분을 조합장이 다 총괄해서 책임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네. 신용사업까지도 다 관할하고 지도사업, 상호금융사업 전부 다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조합장이 막강한 그 모든 조합의 권한을 다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실정법으로는 조합장의 권한이 예. 이 일종의 무소불위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참여하고 정책 결정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하려고 한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자, 그런데 강희국 홍보과장님, 네. 이번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에서 이 사실상 이미 무투표 당선이 된 그런 조합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23곳 조합 중에서 2곳의 조합이 단독 후보가 있었고 경기도의 같은 경우에도 총 180개 조합 중에서 28개 조합이 한 명만 후보자 등록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찬반 투표도 없이 일단 단독 입후보를 했다. 그러면 그 후보가 일단 선거 당일날 당선인으로 확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투표를 하지 않고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뭐 인천의 경우에는 참고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인천 옹진 농협의 박창준 후보 그리고 검단 농협의 양동환 후보 이 두 후보가 단독 입후보를 해서 무투표 당선이 일단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두 후보 모두 아마 현직 조합장인가 봐요. 예, 지금 현직 조합장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단독 후보가 나와서 무투표가 예정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사례를 보면 현직 조합장인 경우가 대다수가 많더라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은 2군데, 네. 이 경기도는 28개 조합의 단독 입후보가 돼서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런 부분 좀 정리해 보고요. 자, 그런데요. 이 조합장 선거 투표권자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 투개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 뭐 지방선거나 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처럼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투표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선거권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권자의 어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그 주체는 해당 조합에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합이 그 조합원 자격을 갖춘 분들을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에 작성을 해서 이의제 기간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지난 3월 3일 날 선거인 명부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는 38,866명, 경기 지역에서는 29만 367명이 확정되었습니다. 투표는 그 3월 13일 수요일 날 실시되게 되는데요. 그날 오전 그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게 됩니다. 선거인들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그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셔가지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들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투표를 그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들께서 해당 구시군 내 설치된 투표소 어디 곳에서 가시더라도 투표할 수 있게끔 했으니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표는 구시군 단위로 설치된 개표소에서 진행되는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이 되면 개표 참관인 참관하에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에 개표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돌려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합장 선거는요, 선거인 수가 일반 선거에 비해서 극히 제한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관계성이 선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크고 작은 부정선거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들 지적을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부정선거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또 이런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왜 있는지 아무래도 이 조합을 많이 이끌었던 이 경험자로서 예. 네, 이성권 전 조합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선거 때만 되면은 꼭 그 선거 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선거 몰이를 한다. 예, 이게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권을 챙긴다든가 어떤 자기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일을 몰고 다니는 그런 어떤 선거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특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조합원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조합원이라는 그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는 사람들을 놓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인맥 관계도 되고 학연도 연결이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거기서 금품이 오간다든가 어떠한 선물 공세가 이어진다든가 또한 어떠한 음식 제공이 돼가지고 또 거기서 또 뭐 지지 발언을 해서 또 그 식사 비용도 내고 간다든가 뭐 이런 등등 그런 일이 제가 조합장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또 저도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마는 사실 뭐 지금은 많이 깨끗해진 거죠. 예전보다는. 근데 아직도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엔 남아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뭐 제도적으로는 뭐 지금 완벽하게 아마 지금 뭐 선관위 우리 또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도 나와 계셔서 좋은 말씀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딱 틀에 막혀서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한정돼서 투표를 하는 그런 선거다 보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다 정말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찾아가기에는 없앤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런 어렵다. 말씀이시군요. 그런 면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과장님 혹시 예. 실제로 이 부정선거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인천이나 경기 지역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그 사례 조치 사례를 보면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고발이 3건, 경고가 10건 정도가 있고요. 경기도는 고발 10건, 경고 35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난 제1회 전국 조합장 선거에 비해서 약간 좀 윗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인천 경우에도 그 지금 고발건 사안을 보면 3건 중에 2건은 설날을 전후해서 그 과일 선물이라든가 그 조합장들한테 이제 배부해서 이제 이제 신고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네. 설 명절 선물을 돌렸는데 그게 예. 이제 신고를 통해서 적발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발을 그 검찰에 고발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또 인천 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조치권을 살펴보면 그래서 아직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돈 선거도 지금 적발이 돼서 지금 크게 그 어떤 조합장 선거가 혼탁해지고 금품 선거로 이렇게 진행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인데
비교적 지금 인천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할 정도의 혼탁 선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뭐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라든가 제보라든가 의존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그 광역 단속팀을 가동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진짜 어떤 선거 풍토가 조성이 돼가지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조합원들이라든가 어떤 시민 신고 제보 정신이라든가 이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선거법 규정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까다로워져서 이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또는 식사를 제공받는다 그러면 그 제공받은 사람도 그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저희가 그 과태료 50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선거에서 이런 공직선거에서는 지금 금품 선거가 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똑같이 지금 조합선거에서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으면 그 받은 금액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과태료 금액이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내가 이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고 문득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적발이 됐을 때 그러면은 그 과태료 그렇게 50배까지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는 형사 조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최고 50배까지 물게 되고 상한액은 3천만 원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럴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이 조합장 선거 때면 불거지는 해묵은 금품 선거 논란 이제는 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부정선거의 유혹, 물리치기 힘든 까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이 전 조합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제도 법상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에 대한 그 모든 그 연락처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신규로 등록하고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연락처, 그러니까는 선거권을 가진 정보를 전혀 알 길이 없다. 네. 그러니까는 일명 뭐 핸드폰 번호를 모른다든가 뭐 등등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홍보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많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연락처가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그러니까 후보자가 그 어떠한 인맥을 찾고 어떠한 이 학연을 찾고 이래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금품 제공하고 음식 제공하고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 제도만큼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달릴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바꿔주면은 후보 등록한 사람들도 아주 공정하게 선거를 좀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선관위에서 나와 계시지만은 정말 이런 거는 위 상부 기관에다도 좀 말씀 좀 하셔서 제도를 좀 바꿔주시면은 그 후보자들도 떳떳하게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 조합장님께서는 현직 조합장과 그리고 현직이 아닌 이 조합장 후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부정선거가 싹틀 수 있는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어떤 제도상 현직 조합장과 새로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분의 어떤 출발선상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조합의 중앙에 각 그 조합과 관련된 단체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의견을 좀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골자를 보면 네. 예비 후보 공직선거와 같이 이제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과 또 이렇게 언론기관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대담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농협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이라든가 연농회라든가 예, 이런 영농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데서 이제 후보자를 초청해 가지고 이제 우리 조합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또 뭐 토론회를 한번 들어본다든가 좋죠.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저희 그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아직 지금 그 심도 입법화가 안 되고 있게 있는 거군요. 예, 심도 있게 지금 논의되고 있지는 않아서 네.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국회가 이런 위탁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치권 그리고 국회 차원의 협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고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합원 그리고 입후보자 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인 이 교육 또 캠페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본선거를 뿌리뽑자 또 중대선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단단히 좀 다지면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조합장 선거가 저희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맡아서 위탁 관리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조합장 선거가 해왔던 금권 선거라든가 가장 굉장히 오랜 악습이죠. 악습이 이제 근절시키라는 어떤 국민적 요청에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이 직접 어떤 공공기관 단체 선거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가장 큰 이번 선거의 역점이 돈선거 근절입니다. 그래서 이 돈선거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집결해서 할 예정이고 저희가 후보자들과 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 또는 자정 노력, 조합의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도 좀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돈 선거로는 이제 조합장 선거에 단선될 수 없다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적발되면 당선이 무효화 시켜가지고 다시 선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저희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서 이제 이번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합장 선거의 어떤 특징이 아까 전 조합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끈끈한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돈이 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 제보가 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내부 제보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도와 함께 기존에 이제 선거법 위반 그런 신고 제보하면 이제 1억 원 정도 사안에 따라서 1억 원 정도까지 포상금을 이제 지급해야 하는데 이거를 3억 원까지 이번 선거에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포상금이 4억 원까지 늘어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아주 금액을 대폭 상향 조치를 했는데요. 이만큼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번 조합장 선거는 금품 선거를 단절시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역량을 다 집결해가지고 그런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3.13 조합장 이 동시 선거를 지켜보면서 이 후보자나 조합원들에게 이 전문가로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는데요. 이전 조합장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두 번째 전국 동시 선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됐을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강한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또한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조합장 나와서 이렇게 당선될 때 하고 선거를 치를 때 하고
지금 선거 치르는 걸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조합원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과 대화하는 내용, 옛날에는 어디 가서 뭐 밥 먹을 데 없나, 막말로 술 한 잔 먹을 데 없나, 뭐 누가 뭐 돈 좀 안 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네. 힘들고 많이 깨끗해지기는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깜깜이 선거가 있다,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투명하고 제도권이 확 열어주면은 그 후보자가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활발한 토론과 토의와 접근해서 서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조합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나가야지만이, 내가 당선돼야지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면은 충분히 그렇게 조합원들 쫓아다니지 않고 그래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지역 농협에서도 그 각자 조합에서도 각 조합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론의 장을 그 조합의 본점에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면은 조합 현직 조합장과 후보자 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지금도 그런 제도는 분명히 선거법에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만들어 주면은 조합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참여를 해서 들어보고 또 자기 의견도 또 개진할 수 있고 또 정말 당신이 조합장이 되면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얘기도 토론을 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정말 해준다면은 금권 선거는 정말 발붙이기 힘들어지지 않겠냐. 지금 뭐 선관위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그런 문제는, 돈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은 아마 지금보다도 더 깨끗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희국 과장님께서는 어떤 말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장 선거가 금품 선거가 아닌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후보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정견과 정책, 우리 조합을 발전을 위한 진짜 그런 어떤 정견 정책을 다 구상을 하셨을 텐데 그 후보자끼리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조합원들의 설득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선거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유권자인 조합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깜깜이 선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제도상으로도 그 후보자에 대해서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조합장을 뽑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운동의 방법이 보니까 벽보도 지금 붙여 있고 또 선거 공보, 지금 매 세대 선거 공보도 발송을 합니다. 그때 후보자들이 공약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조합을 위해서 또 그런 이익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해당 조합의 후보자들께서 대화방이나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글을 이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선거운동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비교할 수 있는 후보자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후보자를 꼭 선택하셔가지고 선거일 날 꼭 투표를 행사해 주신다면 진짜 우리 이번 선거 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조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이틀 앞둔 인천과 경기 지역의 이 선거 판세 그리고 움직임,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성권 전 인천축협 조합장 그리고 강희국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이 공정선거로 귀결되고 좋은 인재들을 선출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길 바라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